나는 공모전을 진행할 때 약간 내 전공에 관련된 것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내가 이번에 환경 관련된 거에 대해서 공모전을 하고 있거든. 우리 학교 환경과 분들이랑 같이 해. 그래가지고 약간 난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나는 뼛속까지 문과 DNA거든. 그래가지고 약간 나도 맨날 할 때마다 어떻게 막 뚝딱뚝딱 거리고 그게 뭐지? 무슨 공정이지? 이랬는데 근데 그런 공모전도 약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기업이랑 컨택을 한다던가 교육청이랑 거의 협업을 진행한다던가 그런 기획이나 아이디어 부분은 내가 맡아서 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의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것도 우리는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약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관심이 있는 공모전이라면 충분히 도전해도 나쁘지 않다. 나도 이제 다른 직무를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관광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관광 관련 공모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 내 경험을 얘기하자면 나는 이제 영상 공모전 2개를 나가봤고 이제 기획서 부분에서 한 번 나가봤는데 영상 부분에 수상을 했었어. 영상 같은 경우에도 나도 비전공자니까 어설프기도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안에 담긴 내용과 메시지인 것 같아. 관광 관련해서도 이제 영상 관련 공모전이 굉장히 많아. 지역에서 열려가지고 뭔가 지역을 홍보하는? 그래서 그런 공모전을 할 때 영상에 있어서 자신이 없다면 그 안에 내용을 좀 어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공모전을 하는 게 대활동이나 그런 것보다도 하나의 프로젝트를 내가 경험을 했고 또 이거에서 수상을 하면은 나중에 취업할 때 이제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우수했다는 거를 그냥 입증을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스펙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 공모전은 2학년 때부터 슬슬 시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우리 대학생들의 꿈, 우리 해외여행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다음으로는 해외여행과 일자리도 함께 할 수 있는 워킹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해. 워킹홀리데이는 다른 나라에 체류하면서 여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현지 문화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 우리 워킹홀리데이에 있는 나라가 되게 여러 가지야. 일본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독일도 있고 되게 많은 나라가 있는데 약간 내가 관심 있는 나라라던가 현지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은 나라? 그런 나라가 있다면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워킹홀리데이 홈페이지가 있어. 거기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원 자격이 되는지 그런 걸 한번 본 다음에 괜찮다면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정말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학교 1학년 때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니까 해외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기회를 통해서 약간 내 생각이 더 넓어질 수 있고 외국인들이랑 소통하는 게 되게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해외 봉사를 꼭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외 봉사는 보통 뭐 재단이나 저번에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해외봉사 관련 공모가 올라온 거 봤었거든.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해외로 가서 봉사하면서 경험도 쌓고 약간 외국어 이런 거 부족한 사람들은 가서 더 실력도 향상돼서 오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어학 점수 중에서 JLPT랑 델레를 잠깐 준비했거든. JLPT는 일본어 공인인증 시험이고 델레는 스페인어 공인인증 시험인데 일단 우리가 관광 일본어라는 수업을 듣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1년 동안 들었는데 일본어에 대한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잠깐 동안 공부를 했었어. 근데 일본어 알지? 다들 한자 정말 어려운 거. 그래가지고 쏟아지는 한자에 나는 거의 깔려 죽을 뻔해가지고 포기를 했고 스페인어는 내가 잠깐 취미식으로 배웠거든. 그것도 스페인어 발음이 정말 어려운 거 알지? G 발음이랑 H 발음에서 멈춰가지고 잠깐 동안 멈춰놨었는데 나는 영어 말고 제2 외국어로 따로 자기가 관심 있는 거 배우는 걸 정말 추천해. 어학 점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토익이라고 생각하는데 토익은 리스닝이랑 리딩 파트로 나뉘고 990점이 만점이야. 근데 이런 토익은 2년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다들 1, 2학년 때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토익을 준비하면서 학교에 교내 토익이라는 것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공인 어학 점수는 아니지만 실제 시험보다 가격도 싸고 나의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거든.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학교에서 주는 이제 글로벌 장학금 같은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관광과 특성상 이제 회화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물론 우리가 1학년 때부터 열심히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프리토킹을 술술술술 이렇게 나오면은 뭐 좋긴 하겠지만 사실 누구나 그렇듯 내 계획은 실천되지 않았고 보통 그래서 많이 이제 취득을 하는 게 오픽이랑 토스가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보통 한 가지를 선택해서 많이 따는데 이 오픽이랑 토스를 예전에는 조금 그렇게까지 중요시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영어 회화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실제로 인턴이나 기업 공고를 보면은 오픽을 보는 기업들도 꽤 많아. 토익은 좀 2달 정도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픽이랑 토스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2주에서 한 달 정도 많이 걸리거든. 뭐 토익 같은 경우에 방학에 하고 오픽이랑 토스도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뭐 3, 4학년 중에 뭐 취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취업하기 전에 자격증 많이 준비하잖아. 특히 공기업에서 가산점이 될 수 있는 자격증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커말이 있는데 커말은 보통 1급, 2급으로 나뉘고 2급을 제일 많이 따는데 나는 1급을 추천해. 2급은 그만큼 많이 따기 때문에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1급은 그 대신 보통 2달 정도면 따고 2급은 한 달 정도면 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방학 때 할 거 없으면 자격증을 미리미리 따두는 거는 유효기간도 없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 나는 공기업 가산점 받는 자격증 중에 한국사를 소개해 주려고 해. 한국사는 한 달만 공부해도 상 1급까지 딸 수 있는 정말 쉬운 자격증이거든. 보통 공기업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상 2급서부터 그렇게 받는데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한국사 따두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가 사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한국사는 굳이 딸 필요가 없긴 하지만 나중에 승진할 때 필요한다던가 만약에 공기업 진짜 준비하는 친구들은 꼭 가지고 들어가야 될 자격증 중에 하나니까 방학 이용해가지고 따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전공 관련 자격증에는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뭐 대표적인 거는 뭐 컨벤션 기획사, 뭐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뭐 인솔자나 안내사 뭐 이런 등등의 자격증이 있는데 공대랑은 다르게 문과 쪽의 이런 자격증이 뭔가 필수라는 느낌은 확실히 조금 덜한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뭔가 경험이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나의 스펙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 단 뭔가 필수는 아니다 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어. 이런 자격증들은 3, 4학년 때 많이 취득을 하고 1, 2학년 때는 아까 친구들이 앞서 말해줬던 뭐 커말이나 한국사 같은 자격증을 주로 따는 편이야. 그리고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졸업 논문 대체 자격증이 있어. 그래서 아까 말했던 어학 점수나 혹은 자격증 중에 하나를 취득을 하면은 이제 졸업 논문을 안 써도 되거든. 그래서 미리 알아보고 어떻게 내가 졸업 논문을 대체할 것인지 혹은 졸업 논문을 쓸 것인지 결정해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약간 권유의 얘기인데 운전면허도 방학 때 빨리빨리 취득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나중에 따려면 또 그것도 시간이잖아. 나중에 바쁜데 그것까지 따려고 하면 힘들고 나중에 내가 운전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저학년 때 미리 따두면 좋을 것 같아. 카트라이더 라이센스 1급 있는데 이것도 비슷하죠? 그리고 인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제 나는 인턴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 대외활동이나 뭐 공모전 자격증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학 점수랑 그리고 이제 인턴 경험인 것 같아. 이제 인턴을 왜 하냐면 스펙을 쌓으려고 인턴을 하잖아. 근데 인턴을 하려면 또 스펙이 있어야 돼. 되게 아이러니야. 맞아. 진짜 솔직히 얼탱이야. 막 또 삼성이나 그런 뭐 CJ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을 봐. 또 인턴을 맞아. 진짜 이상한 거지. 그래서 되게 어렵지만은 또 좀 눈을 낮춰보면은 되게 인턴 공고들이 굉장히 많아. 인턴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 현장 실습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이론으로만 보면은 사실 업무를 잘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 공부를 잘한다고 업무를 잘하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무조건 그런 실무 경험이 많고 그래서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그래서 바로 이제 실전에 투입시킬 수 있는 사람을 기업에서 항상 원하기 때문에 내가 체험형 인턴을 소개해 주려고 해. 우리가 인턴은 가가지고 일을 직접 하는 그런 실무 경험이잖아. 근데 체험형 인턴의 경우 내가 일을 배우고 그리고 특강이나 멘토링 같은 것도 같이 진행해가지고 약간 내가 교육을 받으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인턴 제도거든. 공기업이나 아니면 약간 대기업 같은 데에서 많이 채용을 하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보는 거 좋을 것 같아. 앞서 말했듯이 이제 고학년이 될 때쯤에 다들 인턴에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인턴도 취업만큼은 준비가 많이 필요하잖아. 자격증이나 토익 이런 것도 미리 준비하면 좋다고 나도 생각하고 만약에 인턴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나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소서나 면접 같은 것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 3학년 때쯤에 인턴 준비하면서 그런 것도 미리 체험해보는 게 취업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다들 방학 때 스펙 쌓으려고 공모전 되게 많이 찾아보잖아. 그런데 막 여러 가지 사이트 막 켜놓고 찾아보면 약간 너무 정신도 혼란스럽고 약간 번잡스럽고 그러잖아. 내가 대외활동을 찾아볼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 알려주려고 할게. 위비티라는 사이트인데 혹시 들어봤어? 약간 그 사이트가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사이트 내에서
어떤 기업에서 진행을 하는지 대기업인지 사기업인지 나눠져 있고 그리고 시상금도 얼마씩 주는지 나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항목이 세세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공모전이나 대외활동을 찾기가 정말 편한 것 같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도 있고 해외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한번 들어가가지고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앞서 말해준 공모전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잖아. 근데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꼭 풀리들이 있어. 약간 특정 대활동들을 너무 높게 평가해주거나 특정 대활동을 너무 까내리거나 이런 게 있어. 실제로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좀 대활동을 많이 해본 사람인 거야. 되게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대기업 대활동 면접을 갔다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분한 거지. 그래서 이제 분풀이로 커뮤니티에다가 나는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이고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그 면접관에 태도도 만성있고 취미도 못 많이 맞고 떨어진 사람 같다고 없는 말도 약간 섞어가면서 과장해가지고 부정적으로 글을 올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보고 또 그 사람들 이 대활동 별론가 보다 하고 잘못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 사회도 약간 이상한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약간 커뮤니티의 말을 너무 귀담아 듣지 말고 들을 것만 듣고 걸을 거는 좀 걸렀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난 아까 이제 공모전 이야기할 때 나는 이제 직무랑 다른 걸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팀원을 구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 왜냐면 이제 같은 과 친구들 이제 보통 관광을 준비를 할 거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모전에 커리어라는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나는 팀원을 구했었어. 팀원 구하기가 어려우면은 그런 데서 좀 유의를 하면서 구하면 좋을 것 같아. 취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싶어 하잖아.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다들 들어봤잖아. 그런 데서는 단순히 공고만 올라오는데 그런 공고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크넥 같은 사이트에서는 기업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잡플래닛에서는 현직자가 이제 평점을 남기면 그런 평점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거든.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기가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아. 과제를 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관광에 대한 그런 트렌드를 읽고 싶을 때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이나 한국관광공사에 들어가서 관광에 대한 그런 카드 뉴스 같은 거나 관광 기사 같은 거 읽으면서 요즘 관광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해두면 나중에 관광 쪽으로 취업할 때도 더 쉽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리포트폴리오 사이트 알지? 거기에 보면 추천업 프로그램 부분이 있어. 거기에 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직접 그 상담원 분들이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실제 컨설턴트 분들이 직접 상담을 해줘가지고 내가 어떤 직무에 잘 맞는지 그리고 설문을 통해가지고 약간 통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다들 한번 신청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대외활동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 나는 대외활동을 통해서 좀 나의 직무를 결정한 타입이야. 처음에 경영학과에 진학한 만큼 관광에 대해서 되게 흥미가 많이 있었어. 대외활동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야. 막 실무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길이 아닌 것보다 깨달았는데 또 다른 대외활동을 통해서 이게 내 새로운 길이구나를 깨닫기도 했거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론만 보면은 내가 그 일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또 나랑 맞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대외활동을 통해서 경험해보고 내가 실제로 이걸 해봤을 때 나하고 잘 맞는지 내가 생각했던 직무가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처음에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관광경영학과를 선택한 게 아무래도 진로 방향이 서비스직에 있어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지금 코로나로 관광 산업이 많이 위축되어 있잖아.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사무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 저처럼 주변 친구들을 봐도 나 서비스직으로 갈지 나 사무직으로 앉아서 일하는 일을 할지 그런 거조차 3학년인데도 뚜렷하게 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압박감을 안 느꼈으면 좋겠고 친구들이 말했듯이 그런 대외활동이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내가 어디에 흥미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가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지금까지 우리가 취업 관련해가지고 꿀팁 알려줬는데 내가 아직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떤 직무를 선택해야 될지 아직 잘 몰라도 돼. 우리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많은 활동하면서 그때 가서 깨달아도 되니까 우리 모두 취업 준비 파이팅! 나는 영원히 대학생이었으면 좋겠는 사람이거든? 생각해봐. 우리가 취업을 하면 이제 평일에 방학도 없고 계속 일만 해야 돼. 너무 끔찍하지 않아? 생각만 해도 나는 정말 끔찍해. 근데 대학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정말 자유롭게 뭐든지 도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신분이잖아. 그러니까 취업 준비도 취업 준비인데 이런 것들 적당히 챙기면서 또 적당히 놀 걸 열심히 또 놀아야지 후회 없는 대학생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적당히 챙기고 적당히 노세요, 여러분. 나는 아까 우리 미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대학생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취업을 하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경험이 되게 적잖아. 해외 여행도 그렇고 뭐 교환학생 이런 것도 대학생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해외 프로그램 같은 거, 해외 여행도 괜찮으니까 나의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대학생 때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 안녕. 안녕.